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스타트업 실리온 인수, 고성능 저장 장치 기술 보유. 테슬라는 오랫동안 배터리 제조와 개발 부문에 관여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업계에서의 선두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기차 실리콘 배터리 개발에 전념하는 신생 기업 실리온을 인수했다.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실리온은 혁신적 실리콘 배터리를 생산하는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온은 고성능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의 가속화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자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의 기술은 고온 실리콘 양극, 니켈이 풍부한 NMC 음극, 비인화성 이온성 액체 전해질을 동시에 통합하여 고에너지 배터리를 제공하며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특정 에너지의 증가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국방, 가전제품 및 전기 자동차 응용 제품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테슬라가 새로 인수한 실리콘 기반 배터리 셀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최종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배터리의 안전성과 낮은 가격이다. 미래의 전기차는 훨씬 저렴해져서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실리온은 과거에 국방부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 2018년 일부 직원은 테슬라로 일자리를 변경했다. 따라서 사실 3년 전에 인수가 진행되었다. 테슬라가 사용할 4680셀의 실리온 기술이 응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용량이 이전 모델보다 6배 더 강력하여 전기차의 범위를 최대 16%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kW 시당 평균 가격 감소는 14% 정도가 싸진다. 테슬라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텍사스에서 4680 배터리 양산 돌입하나. 장비 화물 포착.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생산 장비를 반입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제프 로버츠는 최근 4680 배터리 생산 라인 장비를 실은 화물 트럭이 테슬라의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기가팩토리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긴 드론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화물 트럭에 실린 두 개의 대형 상자에는 각각 양극재 라인 1과 음극재 라인 1이라고 쓰여져 있다. 로버츠는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트럭이 도착했고, 이중 음극재 장비 트럭은 도착 몇 분 만에 공장의 북서쪽 배터리셀 생산 지역으로 향했다며, 이는 4680 배터리가 곧 생산될 실제 차량에 탑재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인근에 위치한 카토 로드 시설에서 4680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테스트를 위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배터리 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터리 팩 아키텍처에 필요한 전 후면 바디 주조물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다. 안정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텍사스 기가팩토리와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와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잇따라 4680 배터리셀 성능, 시범 테스트 결과 등 개발 진척 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회사는 유의미한 테스트 결과를 확보했으며 대량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제조 공정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배터리 생산 장비를 반입하고 있다며 양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시범 생산 과정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장비 반입 후에도 라인 최적화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머스크 CEO는 우리는 오스틴과 베를린에서 대량의 배터리셀 생산을 위해 대규모 생산 장비 반입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프리몬트 파일럿 공장에서의 경험을 감안할 때 우리는 많은 장비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생산을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테슬라 오토파일럿 책임자 영입. 애플카 출시 속도 낼듯. 애플이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개발을 담당했던 인물을 영입했다. 최근 테슬라를 포함한 여러 자동차 업체에서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등의 핵심 인력들이 합류하면서 애플카의 출시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개발팀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CJ 무어를 영입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해에는 역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팀에서 일했던 스튜어트 바워스를 채용한 바 있다. 새롭게 애플에 합류한 무어는 바워스와 함께 애플카 개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어는 과거 자동차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대립각을 세워 화제가 된 인물이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머스크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머스크는 수년간 테슬라가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모델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작 자율주행 개발을 맡았던 무어는 머스크의 주장은 엔지니어링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테슬라 등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과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공격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9월 애플카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였던 덕 필드가 포드로 이직하자 자사에서 애플워치 등의 개발을 맡았던 소프트웨어 전문가 케빈 린치를 새 책임자로 앉혔다. 또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카누의 CEO였던 윌리 크란치도 영입했다.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분야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데려오고 있다. 테슬라에서 파워트레인 개발을 맡았던 마이클 슈얼코치를 비롯해 인테리어 책임자인 스티브 맥마너스도 애플에 새롭게 합류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1. 구마모토에 공장 짓는 대만 TSMC에 보조금 준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안정적으로 생산 기업을 지원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산이다. 첫 수혜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안에는 일본의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니케이는 첫 지원 대상 기업은 TSMC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4일 TSMC는 구마모토현에 22에서 28나노미터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장을 건설해 2024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간다는 게 TSMC의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TSMC 같은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 신에너지 산업 기술 종합 개발기구 기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투자와 기술 개발 등도 지속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일본 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증산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고려하고 있다. 전 세계적 반도체 공급난의 여파를 겪은 일본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세계무역기구의 산업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WTO는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레드 보조금으로 보고 WTO 협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은 개별 케이스별로 위법성을 판정해야 하는 옐로우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강하다. WTO에 제소될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바이두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자율주행차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안전해질 것.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강자인 이 기업 바이두의 부회장이 자율주행차가 결국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운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바이두의 부회장이자 이 회사 자율주행차 부분 책임자인 웨이동은 지난 6일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에서 열린 미래자동차 관련 포럼에서 아직은 기술이 무사고를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웨이 부회장은 아폴로 플랫폼은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신중하게 들을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안전이 보장된 훨씬 편리하고 효과적인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과 관리, 데이터 분석을 계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두는 2017년부터 아폴로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왔다. 그러다 올해 1월 중국 완성차 업체인 지리자동차와 합작해 바이두 자동차 설립을 발표하면서 자사가 축적한 AI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카 시대의 혁신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간은 여러 완성체 업체에 공통으로 팔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했지만 아예 직접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신문은 웨이 부회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8월 주행 보조 기능이 사용된 차의 치명적 사고 후 자율주행차의 기술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저격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31세의 사업가가 고속도로에서 니오 ESA 차량을 몰다가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니오의 운전 보조 기능인 롭을 작동시킨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의 수준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6단계로 나뉘었는데 니오의 롭은 2단계에 속한다. 해당 사고 후 니오가 운전 보조 기능을 마치 완전 자율주행 기능으로 과장 홍보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장 중국 화부기공대 연구원은 SCMP의 운전 보조 기술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으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웨이 부회장의 발언은 자신들이 이를 완전히 개발했을 때 소비자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가져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